당신의 장례식에 몇 명이 올까요? 잔인한 질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어떤 분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저녁을 드시고 있거든요. 자녀는 각자의 삶이 바쁘고 오랜 친구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고 직장 동료들은 퇴직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덜 노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법을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드리려 합니다. 명함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을 설명했죠. 직급, 회사, 직위. 그런데 그 명함이 사라진 뒤 당신 곁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나요? 우리는 모두 압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집니다. 역할이 끝나면 연락도 끊깁니다. 이것은 냉정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울리고 그들의 식탁은 따뜻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고요한 기쁨이 흐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5개의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인간의 뇌는 아주 잔인한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익 탐지기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슬프게도 이것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도 무의식 중에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관계는 풍성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기회를, 정보를, 에너지를, 즐거움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교환의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래도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 앞에서 오해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만들기가 어디 쉬운가? 요즘 세상에 진심이 어디 있어? 외로운 게 당연하지. 이 말들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꾸는 관계는 나이와 무관하게 깊어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당신에게는 젊은 시절에 없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으로 빚어진 품격입니다. 이 품격을 어떻게 언어로, 태도로, 관계로 꽃피우느냐.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5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 침묵은 가장 세련된 경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숨겨뒀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신이 말하는 동안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능력인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때 내가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로 가로채는 장면을 수없이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주제 하이제킹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납치해서 내 무대로 만드는 것. 이 습관이 있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점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충분히 들어주는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경험이 많으니까요. 해답이 보이니까요.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하고 앞서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상대가 원한 것은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딱 이 한 끝입니다. 어른은 상대가 요청하기 전까지 답을 내밀지 않습니다. 꼰대는 질문하지도 않은 정답을 먼저 들이밉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난 후 3초를 더 기다려보세요. 그 3초의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그 3초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외주 주지 마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위로를 요구하고 기분이 나쁘면 주변에 그 파장을 퍼뜨리고 자신의 허기진 감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을 에너지 드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주변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헤어지고 나서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충분히 충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타인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울을 남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알기에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 그 넉넉함,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고 싶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프면 슬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일기장에 솔직하게 쏟아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오래된 음악 한 곡을 틀어놓고 조용히 울거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 조절 능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는 사람 곁에서 타인은 본능적으로 안도합니다.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소진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구나. 그 안도감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평생의 관계가 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가 됩니다. 셋째, 지적인 생동감은 주름을 가리는 화장품이다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4인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십니다.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혼자 가보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찾아보시고 젊은 후배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이 제일 설레요. 그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할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젊은이들은 정답을 아는 어른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끌리는 어른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경탄할 줄 아는 어른입니다. 와, 그건 나도 몰랐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줘. 요즘 그런 게 유행이야? 재밌겠다.
이 말들이 나오는 사람 곁에 젊은이들은 자석처럼 모여듭니다. 왜냐면 그 어른은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세계를 비웃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빠르게 사람을 쫓아내는 어른의 말은 이것입니다. 요즘 것들은 우리 때는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말들은 전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다.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배움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른다는 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말은 당신이 아직 살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을 지루한 과거가 아니라 흥미로운 현재로 바라봅니다. 넷째, 대가 없는 친절이 남기는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하지만 속으로는 기억합니다. 내가 이걸 해줬지. 저 사람은 알겠지. 그리고 돌아오는 게 없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준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받은 사람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동네 경비 아저씨께 매주 음료수를 사다 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매주 음료수를 사다 드리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요. 그분이 거기 계셔서 내가 안심하고 사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 할머니 장례식에는 수십 명이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왔습니다. 울면서요. 계산하지 않은 친절, 기억하지 않는 다정함. 그것이 남기는 향기는 오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이타심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지 않는 베품입니다. 준 것은 잊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억이 없으니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관계는 맑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조건 없는 따뜻함. 그것은 이 냉정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힘입니다. 다섯째, 사랑할수록 더 멀리서 바라봐라입니다. 이 습관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라고, 사랑은 헌신이라고,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왜 멀어질까요? 왜 명절에 오기 싫어할까요? 왜 전화를 받지 않을까요? 슬프게도 그 답은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친구 누구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 말들은 전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통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는 사람은 도망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라도 관계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림도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고,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울림이 있듯 관계도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쉽니다.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먼저 달려가지 마세요. 친구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해도 말리지 마세요. 그들이 부탁할 때, 그때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아도 간섭입니다. 요청받은 조언은 아무리 짧아도 지혜입니다. 나는 언제든 여기 있다.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고결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침묵으로 듣는 것,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것, 여전히 경탄하는 것, 잊어버리는 친절, 그리고 멀리서 사랑하는 것.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자기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가 먼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논리적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에 당신 자신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향기로운 사람이 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진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을 정말로 혼자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당신 자신이 믿어주세요. 인연은 낚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향기로운 정원으로 가꾸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오늘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몇 명이 올까요? 이제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그 숫자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대화 중에 3초를 더 기다려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 하루 새로운 것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작은 친절을 건네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가을을 황량한 벌판이 아닌 황금빛 수확의 계절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당신 자신이 알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 한마디가 당신 삶의 사람을 불러들이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나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